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역사. 근데 막상 역사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답하기 쉽지 않죠?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정말 혁명적인 답변을 내놓은 이에치카의 놀라운 통찰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는 역사책에 적힌 모든 문장들, 이게 정말 100%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역사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예요. 역사학계에 진짜 오래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역사가 변하지 않는 사실들의 모음이냐 아니면 역사가의 생각이 담긴 해석의 결과물이냐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편으로 나뉘어요. 일단 랑케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실증주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역사가는 그냥 투명한 유리창 같은 존재가 돼서 자기 자신은 싹 지우고 오직 자료를 통해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콜링우드 같은 주관주의자들은 에이 이건 불가능한 환상이야 라고 봤죠. 왜냐? 지금을 살고 있는 역사가가 과거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역사는 객관적인 진실을 찾는 과학일까요? 아니면 해석이 더 중요한 예술에 가까운 걸까요? 이렇게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E.H. 카입니다. E.H. 카는 이게 사실이냐 해석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보는 틀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과거와의 대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사실이냐 해석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둘 다 역사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칸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와,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이 정의 하나로 역사는 박물관에 죽어있는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사실들과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살아 숨쉬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역사학의 판도를 뒤집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칸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짜 역사가 되는지 그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사료라는 원재료에서 시작해요. 과거 사람들이 남긴 모든 문서, 유물, 기록 이런 것들이죠. 역사가는 이 무한한 재료의 바닷속에서 대화의 상대를 고르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실을 선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카가 제시한 3단계,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훨씬 쉬울 거예요. 1단계, 과거에 대한 사실은요.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해요. 누가 아침밥을 먹은 일, 길을 건넌 일, 그리고 북한군이 남침한 일까지 그냥 그날 있었던 모든 사건 그 자체죠. 자, 2단계, 역사상의 사실은 한 역사가가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북한의 남침이야말로 한국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한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3단계, 역사적 사실은 바로 그 6.25 전쟁 발발이라는 사실이 학계의 수많은 역사가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한국사의 핵심 이야기로 자리를 잡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하고 3단계의 차이, 이걸 딱 잡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역사학자가 6.25 전쟁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스탈린의 승인이라는 사건을 중요한 역사상의 사실로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건 새로운 자료가 나오거나 관점이 바뀌면 그 중요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되게 역동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오랜 검증을 거쳐서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아주 안정적인 역사적 사실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역동적인 대화 과정에서 역사가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칸은 역사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카가 가장 강조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역사가는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지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요. 사실과 동등한 입장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카가 생각하는 진짜 훌륭한 역사가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상적 이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사회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다시 그려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수준 높은 지적 작업입니다. 자, 그럼 EH카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이론이 남긴 영향과 그 의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카르의 생각에 비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실의 기준을 너무 애매하게 만들어서 자칫하면 모든 해석은 다 똑같이 옳다는 식의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학에 남긴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사를 죽어있는 과거의 기록 더미에서 현재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의 이름은 역사학에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결국 E.H. 카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는 것. 지금의 우리가 과거와 대화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가가 어떤 시대에 어떤 선택과 해석을 거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